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관계를 공부해야 한다. 관계가 어려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라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나 가정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지만 SNS나 유튜브에 보면 관계에서 오는 힘듦을 들어주고 충고해 주는 곳이 많다. 그냥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어디에서라도 배우자. 그리고 연습을 하자. 좀 더 나은 관계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나를 위한 노력을 해보자.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한다. 너무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속도에 한 박자 늦게, 그것도 겨우 따라가는 기성세대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사람과의 관계는 잘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어렵다. 배우는 일은 어차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일이니 배우는 것을 두려워 말아야 한다. 행복해지는 법도 배우면 된다. 나의 행복을 어느 누가 가져다 줄 것인가? 나의 행복은 오로지 나 자신의 문제이다. 돈 많은 부자여도 행복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 가난하지만 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하다고 느끼며 사는 사람도 있다. 꼭 행복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왕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어느 유명한 스님에게 신도가 물었다. 돈도 많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걱정이 없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스님이 대답했다. 좀 있으면 몸도 아파지고 불행해진다. 불행해지면 행복이 뭔지 알게 된다.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것이니 내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 아닐까? 가족과 친구와 혹은 직장에서도 이어지는 모든 관계가 어렵고 불행하다고만 생각지 말고 내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면 된다. 내 주변 사람들만 그런 것 같아도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나 있다. 누구의 주변에도 늘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 좀 더 관계가 수월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불행하지 않다면 행복한 것이니 내가 행복해지는 공부를 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관계를 공부해야 한다. 천천히 해도 괜찮다. 내가 행복해지는 일인데 남의 속도 따위는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좀 더 늦더라도 내 마음 다치지 않게 관계를 공부하고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자. 나는 리더십 교육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행복해지는 법도 배웠다. 남 앞에 설 때마다 힘들었는데 이제 자신 있게 남 앞에 서게 되었으니 그것은 말로 표현 안 될 만큼 큰 행복이다. 한번 용기를 내어 배운 인생 공부가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큰 자신감과 행복을 준 것이다. 자신감과 행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좋은 기회였다.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우리도 늘 공부하고 연습하자. 내가 느끼지 못하는 어느 순간 행복은 내 마음속에 와 있을 것이다. 마음이 행복하면 관계도 좋아질 것이다.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니 선순환이 계속된다. 둘째,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는 많은 중요한 일이 있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인 것 같다. 건강을 한 번이라도 잃어본 사람은 건강을 제일로 생각하고 건강에 집중한다. 돈을 잃고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다시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노력한다.
사람들은 제각각 원하는 바가 다르니 관심과 노력의 방향도 다르다. 자신이 추구하는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게 균형을 잘 맞추고 가야 한다. 작은 빗방울 하나가 바위에 구멍을 내고 끝내는 그 바위를 갈라지게까지도 한다. 몸도 마음도 밸런스를 잘 잡고 적당히 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도 하고 남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하기도 한다. 물론 누구에게도 피해가 안 되고 잘해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며 합리화를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면 나중에는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정답은 없다. 각자의 방식으로 생각으로 잘 살면 된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사회 구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우리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찾아보자. 그러면 분명 좋은 날이 온다. 셋째, 상처받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위로. 스페인 속담에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라. 그러면 당신도 그들 중 한 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일 것이다. 우리말에도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는데 같은 맥락이다. 주변에도 보면 까다로운 사람 옆에는 따지고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고 성격이 수월한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수월한 편이다.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고 서로를 배려해 준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편한 사람들만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수월할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 먼저 살아본 인생 선배님들이 저런 속담을 만들어서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나 싶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다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히려 가족이라 더 상처를 쉽게 받고 더 힘들어한다. 다른 그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내 편이 가족 아니던가. 나와 가족으로 이어진 인연이라면 불교에서 말하는 몇 억 겁의 세월이 모여 가족으로 만났을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살아가면서 적어도 가족에게는 상처 주지 말자. 상처 받지도 말자. 진심을 알아주고 칭찬의 말과 응원을 보내주자. 따뜻한 마음과 더 넓고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자. 상처받고 들어와도 편안히 쉬고 다친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위로해주자. 언제든 달려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일원이 되어보자.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생겨도 무슨 하소연이라도 쉽게 풀어놓을 수 있는 편안한 가족이 돼보자. 나의 가장 현실적인 위로는 그냥 나의 가족이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아가자. 당장 오늘부터.